포트 알보니 쪽에 있는 카테드럴 트레일이라는 곳인데요. 와우. 여기에 나무가 800년 된 게 제일 큰 거래요. 그리고 대부분 300년 전에 있었던 300년 전에 불이 났었다네요. 와우. 맥밀런 프로빈셜 파크이라고 합니다. 한 바퀴 돌아볼까요? 오, 진짜 밴쿠버 아일랜드에 빅트리가 많습니다. 야, 진짜 너무너무 포레스트 트레일이 많아서요. 너무너무 큰 나무들이 많아서 멋집니다. 와, 이건 앞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야, 정말 레인 포레스트답게 나무에 이끼들이 그득그득합니다. 바다를 꼭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토피너 쪽 바다를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면, 이 정도만 해도, 야, 숲이 정말 나무가 크고 울창합니다. 이렇게 쓰러진 나무도 치우지 않고 다 놔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러진 나무들이 또 거름이 되고 숲속에 그런 좋은 영양분을 주는 그런 나무가 일단 거름이 되겠죠. 그리고 자연을 인위적으로 건드리지 않는 게 캐나다의 그 국립공원이라든지 그런 공원의 원칙이라서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피노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와우, 1997년에 왔던 그 스톰 때문에 와우, 많은 자이언트 트리가 넘어졌대요. 와우. 야, 진짜 멋있는데요. 이 멋진 공원을 산책하시면서 오늘은 한국이 싫어서 라는 장강명 작가의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책을 제가 벌써 2016년도에 읽었었는데요. 이번에 이 책이 영화화돼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는 안 봤는데 그러면서 다시 이 책 생각이 들어서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정말 너무 쉽게 읽었어요. 장강명 작가님은 정말 책을 너무 잘 쓰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정말 공감을 심하게 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책인데요. 왜냐면 제가 꼭 주인공의 그 다음 버전인 것 같았거든요. 제가 96년도에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했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회사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다시 캐나다로 이민을 와서 살다가 시민권을 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다가 또 캐나다로 나와 사는 삶. 그리고
제가 호주에서도 한 달 넘게 여행을 해 봤었다 보니 그 책을 읽으면서 시드니나 그 공원에 대한 묘사에서 제가 앉아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브론테 비치 또 기억이 나고 서핑도 그립고 그리고 아시아인들은 똑같이 본다는 호주 백인들 그리고 그들의 인종차별이 정말 기분이 나빴던 그 기억들 그런 것들을 다 떠올리면서 그렇게 소설을 읽었었는데요. 주인공인 게나가 영어를 하기 위해 호주인들과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외국인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는 그 뒤에서 게나를 욕하던 한국 유학생들의 모습도 눈에 선하고 저도 다 겪었던 일이지요. 그리고 저녁마다 술과 음식으로 한국 학생들끼리 모여서 시간을 낭비하는 그 모습들도 다 안타깝게 지켜보았던 모습들이고 이 책에 여기저기 공감할 곳이 많아서 더 쉽게 후루룩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아서 게나와 같은 고생은 해본 적이 없었지만 오랜 남자친구 지명과의 삶을 생각하며 잠깐 한국에 들어갔던 게나의 고민과 용기에 박수도 나고 자산성 행복과 현금 흐름성 행복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와닿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게 사람마다 달라서 자기에게 맞는 행복을 찾으며 살아야 한다는 거. 책의 본문을 살짝 읽어드리면 미연이나 은혜한테 이런 걸 알려주면 좋을 텐데 걔네들은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고 있어. 시어머니나 자기 회사를 아무리 미워하고 욕해봤자 자산성 행복도 현금 흐름성 행복도 높아지지 않아.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나? 자기 행복을 아끼다 못해 어디 깊은 곳에 꽁꽁 싸놓지. 그리고 자기 행복이 아닌 남의 불행을 원동력 삼아 하루하루를 버티는 거야. 집 사느라 빚은 잔뜩 지고 현금이 없어서 절절 매는 거랑 똑같지 뭐. 난 이제부터 진짜 행복해질 거야. 라고 끝을 맺는 이 소설이 참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어느 장소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건 난 행복해야 한다는 게 제 삶의 지론이자 목표이자 생활 지침서이거든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너무 불행했기 때문에 저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이렇게 불행한데 정말 내가 불행하다면 그거는 너무 불행한 거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짜 행복할 거야. 무슨 상황이든 어떤 장소든 나는 행복할 거야. 라는 게 제 삶의 정말 지론이자 목표이자 생활 지침서였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전 남편이 그렇게 외도를 하고 그런 결혼 생활을 18년을 했지만 저는 행복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저는 정말 그때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합니다. 이 소설을 손에서 놓으며 제 생활을 돌이켜 봐도 그 행복을 지키기가 한국보다는 외국이 훨씬 쉽다는 것에는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음이 조금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것이 제가 아마 지금도 한국을 가지 않고 캐나다에서 사는 이유일 텐데요. 부모님이 힘들게 버시는 돈을 들고 나오는 어학연수를 저는 지금도 반대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또 청년들이 혼자 워홀로로 나와서 고생하면서 공부하는 데는 완전 찬성하고 지지하는 편인데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세계적으로 이민의 문을 많이 닫는 편이라 개나나 저처럼 쉽게 이민을 하시고 시민권을 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더 열린 시야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용감하게 나만의 행복을 위해 싸워가는 데는 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모든 워홀러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도 800년이 아까 보신 그 나무가 800년이 넘은 나무였는데요. 이렇게 큰 나무를 만나실 수 있으니 토피노 가시는 길이거나 아니면 여기가 되려 포트 알버니에서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 공원 찾아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근처에 계시다면요. 이 공원에 큰 나무들이 1997년에 폭풍이 왔을 때 쓰러졌던 이유가 아마도 평소에 부는 바람과는 반대 방향의 바람이 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도 스탠리 파크에도 그런 일이 있었었습니다. 스탠리 파크에 거의 3분의 1가량의 나무가 부러지고 쓰러졌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폭풍이 태풍이 바람이 아주 세기도 했었지만 평소 부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불어서 나무들이 그렇게 많이 꺾이고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쓰러져 있는 이 숲의 나무들을 보면서 '사람도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쪽 방향의 그런 고난에 익숙해져서 그쪽으로만 피하는 거에 그런 관성이 붙었다면 반대 방향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거나 이렇게 바람이 왔을 때는 쉽게 꺾여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마 갈대같이 살아야 되는 게 아닐까. 어느 방향으로 바람이 불든 유연한 삶의 자세가 꺾이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저는 해외에서 생활해 보는 것을 다른 방향의 바람을 맞는 혹은 다른 방향의 고난을 받아보는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살았다면, 한국에서만 산다면 한국에서의 어떤 고난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 사회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가 사실 한국에서는 많이들 정해져 있잖아요. 이 나이에는 뭐를 해야 되고 저 나이에는 뭐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행한 거고 그거가 그 나이에 그걸 하지 못했다면 그거는 실패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시면 전혀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데도 삶은 살아가지고 또 인생은 흘러간다라는 게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고난들이 오죠. 다른 방향의 바람이, 태풍이 불어옵니다. 언어라든지 문화의 차이라든지 뭐 외로움이라든지 아니면 향수병이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이거를 받아서 그거를 또 극복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받고 저거를 저거대로 받고 저는 한국과 캐나다를 왔다 갔다 하고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래도 제가 한국에서 살았다면 나 또한 '아 그냥 그런 삶을 살았겠구나. 나 또한 저렇게 꽉 막힌 사고를 하고 살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는 이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한 세상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 뭐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아 그건 네가 한국을 잘 몰라서이기 때문이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저는 '아 나는 정말 한국에 안 살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 한국에 가서 살 생각도 하는 사람인데요. 이제는 이 나이가 돼서 그런지 한국에 가서 살아도 그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제가 어렸을 때 20-30 대는 그랬었던 것 같거든요. 저 또한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남들 시선에도 많이 의식을 하고 남들의 말에도 많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좌지우지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한국 가서 살아도 별로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이게 나이 든다라는 걸까요? 음, 저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야 된다라는 거에 정말 많이 찬성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사실 사람들은 사회가 참, 세상살이가 참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나 저희 오빠 같은 경우는 저희는 저희 부모님이랑 함께 살았던 어린 시절이 훨씬 더 힘들었어요. 가정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바깥에 나가서 맞이하는 세상은 그렇게까지는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남들은 어떻게 그렇게 여러 번의 불륜을 하는 남편이랑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살면서도 행복할 수가 있었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게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럼 제가 그때 이혼을 하고 만약에 친정으로 돌아간다? 친정 부모님이랑 살 거는, 저는 상상을 못 했었거든요. 친정 부모님이랑 살 거면 그냥 전 남편이랑 살겠다. 아마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사실 아이가 어릴 때는 이혼하고 친정 부모님 도움 없이 여자가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운다? 너무 힘들거든요. 특히 아이를 위해서 거의,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출근해버리면 아이는 누가 돌보는데요. 저는 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라도 전 남편이 필요했었던 사람이고, 만약에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뭐 친정 부모님이 좋으셨다라면 저도 일찍 전 남편 첫 번째 외도 때 바로 이혼하고 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저희 친정 부모님들이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고,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저희 아이를 맡기고 싶은 생각도 없었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를 키우셨던 방식이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이라, 저는 친정 부모님과는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맹세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아마 저는 전 남편이 외도를 해도 이혼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혼자서 아이가 어리다면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뭐 그거는 경험해 보지 않아도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많이 클 때까지 기다렸고,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그때는 이제는 내가 이혼하고 내가 일을 해서 아이를 키운다 하더라도 아이는 다 컸으니까, 그래서 이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이 싫어서 혹은 친정 부모님들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해외로 나오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게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요. 저는 그들의 그 아픈 경험과 어떻게 보면은 그게 바로 부정적인 에너지잖아요. 한국이 싫다거나 부모님이 싫다거나. 하지만 개나나, 이 한국이 싫어서의 소설 주인공인 개나나 저처럼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생산적인 에너지로 바꿔서 새로운 나라에서 열심히, 나는 기필코 행복해지겠어 라는 결정을 하시고 열심히 살아보시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뿌리채 넘어가 버리지 않으려면 다양한 각도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거기에 맞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정말 필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나나이모 페리터미널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오늘은 일요일 저녁입니다. 예약을 안 하고 왔더니 지금 이 줄이 예약을 안 한 사람들의 줄이고요. 저쪽의 줄이 예약을 한 사람들의 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8시인데 제가 탈 수 있는 페리가 아마 10시 45분 페리일 거래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까지도 예약한 차들이 다 들어온다면 저는 페리를 못하고 자기들이 리펀드 해줄 테니까 여기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 결정이 10시 45분에 난답니다. 지금 시간은 8시입니다. 대단하죠? 이렇게까지인지는 몰랐어요. 예. 보통 들어갈 수 없으면 티켓을 안 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약한 사람들이 안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서는 얼마나 안 올지를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다 받아서 기다리게 하나 봅니다. 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긴 한데요. 과연
오늘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뜻이겠죠? 네, 그러면 저는 차 안에서 맛있는 걸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래서 차 안에 여러 가지 비상식량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한숨 자도 되고, 드라마 봐도 되고, 이런 게 캐나다 라이프입니다. 다행히 저는 마지막 페리를 탈 수 있었고, 이렇게 선샤인 코스트부터 시작을 해서 파워 리버, 캠버 리버, 토키노까지 아주 멋진 여행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날 집에 도착해서 봤더니 새벽 2시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고속도로에서는 경찰차들이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속도 단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꽉 막혀가지고 굉장히 늦게 집으로 돌아오긴 했는데요.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왔는데 역시 집이 최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떠나야 되는데요. 잠깐의 집에서의 휴식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